안구 건조증도 심하시고 장거리 뛰시면은 찌르고요. 눈을 네. 찌르는 느낌. 눈물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그냥 중간에 무작정 세워야지 안 세우면. 근데 네. 이거 안경 끼고 그런 증상이 없어져. 그래도 조금은 있겠죠. 뭐. 이제 있긴 있는데 네. 막 눈이 아파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러지는 네. 않았어요. 두통 이런 거는 원래도 없으셨습니까? 두통도 있었죠. 그건 어떻습니까? 두통. 생각해 두통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개보린 같은 걸 네. 드시는 타이레놀, 횟수가 좀 네.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줄이더라고요. 예, 그게 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기 봐보십시오. 만약에 요런 렌즈를 옵션으로 끼시면요. 잘 보이네. 머리까지 맑아집니다. 이제 이런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겁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는 눈하고 뇌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눈은 앞에 있고 뇌는 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국하고 프랑스 생각하면 프랑스 옆에 영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로 보면 프랑스 위에 영국이 있어요. 눈하고 이 뇌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뇌 바로 밑에 눈이 달려 있어요. 뇌의 일부입니다. 눈이. 이거 쓰시면은 뇌까지 맑아집니다. 눈 좋으니까 안경 안 꼈을 건데 이게 네.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 대부분 병원에 가고 MRI도 찍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말을 안 해주는데 안경 끼니까 괜찮아지네. 참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생각해 타이레놀을 제가 예, 그 전에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 이제 타이레놀 먹으면 또 좋아지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네. 횟수가 이제 지금도 없기는 아니 어쩌다 한 번 먹어요. 예, 예, 근데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게 정상화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모르는데 내가 좀 정상일 때, 괜찮을 때랑 비교를 하면 아 그때가 비정상이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머리가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운전할 때 눈물이 많이 나거나 눈이 찔리는 것 같다,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경을 쓰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이분은 2021년 5월 달에 안경을 저에게 처음 맞추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부러졌다고 오셨습니다. 이태는 제가 해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전에 안경을 이태에다 쓰시고 계셨는데 도수 없는 렌즈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이태에다 그냥 하십시오 하시는데 도수를 넣어서 쓰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태를 재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그 전에 사용기간이 어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셔야 되고요. 마침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부러졌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붙일 수 없냐 하시더라고요. 이 뿔테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렌즈를 재활용할 수 없냐, 태를 재활용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초점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 사이를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의 길이가 다 다르죠. 1mm라도 차이가 나면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초점이. 이 렌즈 전체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핀 끝 같은 지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과 중심점과 동공의 위치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더 어렵죠. 그리고 안경테의 선택의 폭이 제약이 되겠죠. 어차피 이런 스타일의 테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둥근 게 유행인데 이것은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고 굳이 한다고 하면 더 작아지겠죠. 깎으면 되니까. 더 작아진다고 하면 또 얼굴에 안 어울리겠죠. 일일이 찾는 것도 어렵고 막상 찾았을 때 비싸네요 이래 버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활용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한번 재활용하고 다음에 좋은 걸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경테를 좋은 걸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싼 테에서 비슷한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검사를 하겠다. 제가 렌즈 밑에 놓고 봤는데 도수가 다른 거예요. 제가 검사해드린 거하고. 그래서 중간에 다른 곳에서 안경을 하셨나? 그건 고객의 자유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빠진 거예요. 이 동일한 걸 이 왼쪽에다가 집어넣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여기가 경사가진 이렇게 하고 썼어요. 왼쪽 오른쪽 도수 차이가 2도수 나는데 알이 빠질 수 있죠. 쓰다 보면 알이 잘 빠지는 게 오히려 좋게 가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사선인 쪽이 코 쪽이죠. 코가 사선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선으로 떨어진 쪽이 코에 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스타일의 안경테도 있으니까, 특이한 안경테가 많으니까 빠진 경우는 오른쪽 왼쪽 분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안경원에 가서 제대로 끼워 달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안경원에는 고객 카드에 도수가 있으니까 그 도수에 맞게 정확하게 넣어준다는 거죠. 제가 안경테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날카롭게 이렇게 부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이게 눈이라든지 이런 데 상처를 줄 수 있다. 그 증거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분이 오른쪽이 플러스 100에 마이너스 190축이고 왼쪽이 플러스 050에 마이너스 050 90축입니다. 원시성 난시죠. 그런데 원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시가 나옵니다. 지금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나셔서 나오시니까 몸에 힘이 있잖아요. 눈에도 힘이 있고 수정체가 조절을 심하게 하는 거죠. 힘을 빡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냥 예전 도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드렸죠. 벗는 게 더 잘 보이기는 하는데 안경사 말을 신뢰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썼는데 너무 편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시인 경우에 너무 아침도 안 된다. 조금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검사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급격하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 시간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오후가 되면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전에는 머리도 많이 아프고 왜냐하면 쓸데없는 힘을 눈이 주니까요. 지금은 머리도 덜 아프고 눈물도 덜 나고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죠.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잘 보이게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눈을 편안하게 잘 보이면서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뇌까지 편안하게 머리까지 맑아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이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정체는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데 어떻게 수정체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과감하게 시력 교정 수술을 착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루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분은 완전 낮은 도수가 아닙니다. 4단계, 2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수를 넣어서 편안하게 1년이나 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검사했을 때 아침에 근시가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0이 요 정도. 이렇게 나오면 난시도 달라집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마이너스 150에 마이너스 075 180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25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도수 내려갔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난시가 마이너스 025가 됐어요. 075였는데 축이 180축이었는데 80축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도수가 변화가 되면서 수정체 난시가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정반대로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가 오시죠. 어쩔 때는 이게 잘 보이고 어쩔 때는 그전 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도수 없는 렌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경을 안 버리고 놔뒀다면 기존 안경을 그대로 놔두고 새 안경을 맞췄다면 이걸 썼다가 하겠죠. 어쩔 때는 이게 잘 보이는데 이게 눈이 편한 것 같고 눈물도 덜 나는 것 같고 머리도 덜 아픈 것 같고 좋긴 한데 오늘 아침에 이걸 쓴 이게 더 잘 보이네. 왜냐면 도수가 없으니까. 근시가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0.25 정도. 이게 더 가깝잖아요. 그전 게 더 잘 보이네. 이러면서 이제 혼란을 겪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분이 그전 게 더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전 거는 쓰시면 안 되고 최근 걸 쓰셔야 됩니다. 급격하게 변합니다. 눈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의 목적은 잘 보이게만 하는 게 아니다. 종합적인 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거는 조금 덜 보일 수 있겠지만 1.2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양눈으로 1.2면 한쪽 눈씩 1.0인 거죠. 그러면 충분한 것이다. 그 정도를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눈이 편안한 거, 안정피로라고 하는데요. 안정피로가 없이 뇌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고수 그만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경을 패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맞지를 않는 거죠. 이 합이. 저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패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한다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안경으로 그 사람의 뇌까지, 치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치료죠. 이분이 타이레놀 계속 먹고 MRI 찍고 이런 분인데 안경으로 고쳐드렸지 않습니까? 의사도 아니면서 무슨 치료 운운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녹취까지 해서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치료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이나 노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감하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시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안경을 써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의 특성을 잘 아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값보다 눈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까지 예측을 하고 접근하는 검안사에게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검안사에게 고쳐 가셔가지고 쭉 가셔야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